여기 북한을 탈출한 한 여성의 놀라운 여정이 있습니다. 선아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북한에서 평범한 재봉사로 살아가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북한 수용소에서 처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과연 선아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어떤 도전을 안겨주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에서 한 북한 여성의 용기 있는 탈출과 남한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녀가 찾은 인생의 의미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뀐 날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북한의 한 추운 아침이었고 저는 매일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선아이고 평양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재봉사였습니다. 방은 쌀쌀했고 손가락은 얼어붙어 천을 바늘 아래로 이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기계들의 끊임없는 소음과 청과 기름 냄새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 시간을 일하면서 겨우 살아갈 정도로만 벌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우리나라 지도자의 큰 초상화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우리의 고난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국경 너머의 세상 이야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인 이야기라 믿기 어려웠지만 그 이야기들은 제 마음에 다른 삶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제 친구 지연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면서 비밀과 꿈을 공유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대화는 탈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과 저는 공장 마당 한 구석에 모여서 소박한 밥과 김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때렸지만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속삭이는 계획과 희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아야, 지연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 내 사촌 친구가 지난달에 성공했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지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위험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 선아야. 이보다 나은 삶이 분명 있을 거야. 그녀가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음식이 부족했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오래전에 병과 굶주림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세 가족과 함께 사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음식으로 가득한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를 걷는 모습, 따뜻한 집과 배부른 저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희미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연과 저는 항상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살피며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적은 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떠나기로 한 밤은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빠져나가기에 완벽한 밤이었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에 다다랐을 때 두려움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물은 어둡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했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해봐야 해, 선아야. 이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기회야. 우리가 얼음장 같은 물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경비병 김씨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가 무기를 내리고 엄격한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가.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우리는 두 번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은 강해서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차가움에 아팠고 젖은 옷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자유를 생각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해 지쳐서 떨고 있을 때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도, 두려움, 흥분,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알던 유일한 집인 북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세계는 이제 뒤로하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리며 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옷은 압록강을 건너느라 젖어 있었죠. 지연이와 저는 서로 꼭 붙어 숨을 고르고 몸을 녹이려고 애썼어요.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해냈어, 선아야. 지연이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이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과제는 바로 잠자리를 찾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걷고 큰 길은 피하고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움찔하곤 했어요. 경찰일까? 우리를 잡아갈 사람일까?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짓눌렀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작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어요. 별로 좋진 않았지만 당분간 몸을 숨기기엔 충분했죠. 우리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지쳐서 쓰러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제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은 항상 계획이 있는 아이였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야 해. 지연이 말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배워야 해.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일자리를 찾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간판도 읽을 수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누군가 우리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인 걸 눈치채면 어떡하지? 신고하면 어떡하지? 날이 주에서 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설거지나 집 청소 같은 자비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음식을 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늘 배고프고 피곤하고 두려웠어요.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중 두 남자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중국 남자와 북한 여자 간의 중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연에게 말했어요. 중국 남자랑 결혼하면 안전할지도 몰라.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잖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선아야. 그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만약 그들이 잔인하면 어떡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결혼 생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중매쟁이가 저에게 접근해서 중국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동의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량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도 40 후반쯤 되었을 거예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국어를 못하고 저는 중국어를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량과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었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대는 일이 없었어요. 중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제가 임신을 하지 않자 량의 가족은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손주를 원했고 저를 실패자로 여겼어요. 량의 친절함은 점차 짜증과 분노로 변했어요. 어느 날 밤 량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가 소리쳤어요. 차라리 너를 당국에 넘겨버릴까봐. 몸이 얼어붙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두려움은 항상 존재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밤부터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량이나 그의 가족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했어요. 뒷말은 점점 더 커지고 실망의 눈초리는 더 자주 느껴졌어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량이 잠들면 저는 깨어서 남한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탈북자들이 거기 도착해 자유와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저의 새로운 꿈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코트 안감에 작은 주머니를 꿰매어 돈을 숨겼어요.
지도를 공부하며 갈 길을 외웠어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죠. 그 기회는 추운 겨울밤에 찾아왔어요. 량이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그의 코골이가 작은 집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필수품 몇 가지를 가방에 쌌어요. 떨리는 손으로 짧은 편지를 썼어요. 더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압록강을 건널 때와 비슷한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어요. 지연이 없었어요. 누구도 짐을 나눠줄 사람이 없었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작은 가방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기회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알던 삶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향했어요. 남편 집을 떠났을 때 드디어 자유를 얻은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남한으로 가려고 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고 작은 그 림자에도 놀라고 작은 소리에도 누군가에게 잡힐 것만 같았어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그 일이 벌어진 건 추운 밤이었어요. 몽골로 넘어가려다 그만 들켜버렸죠. 몽골에만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기어가던 중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그 순간 중국 국경 수비대에게 잡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저를 거칠게 잡아채며 알 수 없는 말을 외쳤어요. 설명하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트럭에 던져 넣었어요. 모두 조용히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도로의 작은 충격에도 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죠. 국경을 넘자마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북한 경비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더러운 존재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김 씨라는 경비원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작은 빵 조각을 주었어요. 그 작은 빵이 그 순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는 신의주 보이부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높은 벽과 경비원들이 있는 무서운 곳이었죠.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고 수색을 당했어요. 너무나 굴욕적이었지만 제 자신에게 몸은 그냥 몸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영혼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갇힌 방은 매우 작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냄새는 끔찍했어요. 땀, 두려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화장실은 그냥 바닥에 난 구멍이었고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죠. 모두가 눕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번갈아가며 잠을 잤어요. 음식은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묽은 수프를 조금씩 주었어요. 배고픔에 시달리며 김 씨가 준 빵을 아껴 먹지 못한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경비원들은 잔인했어요. 이유 없이 소리치고 사람들을 때리곤 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불확실함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모두 숨을 죽이며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의 일정을 관찰하며 탈출 방법을 고민했죠. 민지라는 여자를 만나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3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었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어느 밤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 말했어요.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민지의 말이 희망이 되었어요. 다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똑똑하게 행동해야 했죠. 맹목적으로 달리면 안 되었어요.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들이 덜 경계하는 순간을 찾아내려고 했죠. 어느 날 2 경비원이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화가 났지만 저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그가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중국에서의 안전 가옥, 돈을 받고 도와주는 브로커, 탈출 경로 등 소중한 정보를 얻었어요. 날이 주마다, 주가 달마다 흘렀지만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한에서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걷고 배부르게 밥을 먹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꿈꿨어요. 가장 어려운 건 정신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절망에 빠지기 쉬웠지만 그들에게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눈을 감고 자유의 이유를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새로운 경비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조심하는 것을 알아차렸죠. 위험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았어요.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지에게조차도요. 그게 더 안전했어요. 탈출을 결심한 그날 밤, 흥분과 두려움으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어요. 모든 고통과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오자 재빨리 움직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지만 경비원들을 무사히 지나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민지와 제 희망을 지켜준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을 통과해 남한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삶을 느꼈어요. 자유를 향한 길 위에 서 있었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한 국경을 넘었을 때 내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고생과 2번의 위험한 탈출 끝에 드디어 자유를 얻었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가 나를 잡아 다시 북으로 데려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드디어 안전했어요. 남한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북한과는 모든 게 너무 달랐죠. 불빛은 너무 밝고 차와 높은 건물이 너무 많아서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나원 정착지원센터의 친절한 분들이 저에게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배고프지 않게 잠들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한에서의 생활은 다른 방식으로 힘들 것 같았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워야 했죠. 첫 번째 도전은 언어였어요. 남북한 사람들이 모두 한국어를 쓰지만 때로는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영어 단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했어요. 자주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죠. 어느 날 커피숍에 갔었어요. 간단한 커피를 주문하고 싶었지만 메뉴에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프라푸치노? 바보 같고 어색한 기분이 들어서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참을성을 잃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때 친절해 보이는 한 여자가 다가와 도와줄까요? 하고 물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저를 놀리지 않고 다양한 커피 종류를 설명해주고 주문까지 해주었어요. 그 친절함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외감을 느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능숙한 재봉사였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것이 기계로 이루어졌어요. 제 기술은 필요 없었어요. 일을 찾으러 다녔지만 어디를 가도 제 사투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거나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 공장 주인은 제게 대놓고 말했어요. 북한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서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이 깊이 상처를 줬어요. 무력감과 외로움에 빠졌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것 같은 단순한 일도 어려웠어요. 모든 것이 너무 첨단이었죠. 지하철표 자동 판매기나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거기서는 삶이 힘들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남한에서는 이방인 같았어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북한 탈북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스파이거나 게으르고 정부 지원만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 이모를 만났어요. 이모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배정된 사회복지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정말로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판단하거나 바보 취급하지 않았고 대신 제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줬어요. 이모는 지하철을 타는 법, 커피를 주문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남한 사투리를 고치고 필요한 새로운 단어를 배우도록 도와줬죠. 심지어 재봉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업도 찾아주었어요. 선아야, 어느 날 이모가 제게 말했어요. 넌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어. 포기하지 마. 넌 여기에 있을 자격이 충분해. 그 말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여기서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모의 도움으로 천천히 적응해 나갔어요. 저와 같은 다른 탈북자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작은 승리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지했어요. 매일매일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혼자 커피를 주문하거나 남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제가 북한 출신인 줄 몰랐을 때는 큰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작은 재봉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밝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올려다봤어요. 북한에서 두려움에 떨던 재봉사에서 이 새로운 세상에서 길을 찾는 여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고 어려웠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자유를 얻었고 이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되었어요. 매일이 여전히 도전이었지만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어느 오후 저는 이 사회복지사 이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친절한 말과 유익한 조언을 주시는 분이었죠. 선아 씨, 이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씨는 이미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어떤 소식을 주실 수 있을까 궁금했죠. 동생 윤호를 찾았어요. 그가 살아있고 한국에 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호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었죠. 북한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여겼어요. 기쁨, 불신, 희망이 뒤섞인 채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말인가요?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이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만나고 싶나요? 물론 만나고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그가 변했으면 어쩌지?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두려움을 뒤로하고 저는 동의했어요. 이 씨는 우리 만남을 그녀의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주선해 주셨어요. 며칠 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너무 떨려서 차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났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고 관자놀이에는 몇 가닥의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은 어디서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의 눈이었죠. 선아 누나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벌써 눈물이 흐르는 채로 일어섰어요. 윤호야?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호는 몇 년 전에 북한을 탈출했어요. 그는 제가 여전히 북한에 있거나 더 나쁜 상황에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제가 한국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윤호가 내 삶에 다시 돌아온 것은 잃어버린 나의 일부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윤호와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서로 도왔어요.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어려운 시간도 견딜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윤호는 저를 그의 친구 정우에게 소개했어요. 정우는 우리보다 어린, 아마도 20대 초반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젊은이들의 열정이 다시 보였어요. 저는 활동가예요. 정우가 설명했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어요. 제 여정을 생각하며 제가 두고 온 친구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윤호와 정우와 함께 다른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지원 그룹을 조직했어요. 학교와 지역 사회센터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날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편견에 맞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등을 돌리는 사람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였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몇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기 후 한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몰랐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였어요. 이해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 것.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작은 그룹은 점점 커졌어요. 각자 자기 이야기와 힘을 가진 더 많은 탈북자들이 우리와 함께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묶인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윤호와 정우와 함께 다음 행사를 계획하던 중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부라고 부르는 작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벽에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상기시키는 포스터와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 여정을 생각했어요. 북한의 두려운 재봉사에서 한국의 옹호자가 되기까지. 길은 길고 힘들었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는 갈 길이 멀었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윤호와 정우를 바라보며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이게 내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가올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겁에 질린 재봉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 거울 앞에 서서 블레이저를 고쳐 입고 있어요. 이제 곧 새로운 북한 이탈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해요. 손이 약간 떨리길래 머리를 매만지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할 수 있어, 선아야. 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사회복지사 친구인 이씨 아주머니가 격려의 미소를 지어줬고 뒷자리에 앉은 윤호와 활동가 친구인 정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방 안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처럼 지치고 두려워하지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선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북한에서 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무리 지금 힘들어 보여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북한에서의 삶, 끊임없는 두려움과 배고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탈출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감옥에서 겪은 끔찍한 시간도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쉽지 않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갔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다르고 벅차게 느껴졌죠. 길을 잃고 혼자라고 느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기분일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해요. 이씨 아주머니, 정우,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윤호를 어떻게 찾았는지도요. 여기에도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예요. 컴퓨터를 배우고 한국 억양을 고치고 결국 의류 공장에서 일하게 된 과정도 공유했어요. 그건 제가 꿈꾸던 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년 전 누군가가 제가 이걸 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청중들의 얼굴에 미소가 보였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여러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힘든 날들도 있을 거고 집이 그리울 때도 있을 거예요. 비록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건 괜찮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어요. 다음 말을 정말로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약속할게요.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꿈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옹호 활동, 더 많은 탈북자들을 돕고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많은 얼굴에서 결의를 보았어요. 자랑스럽고 희망이 가득 찼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냈어요. 탈출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제 하루하루 용기를 내며 계속 나아가야 해요. 연설을 마치고 나서 청중들에게 전화 윤호, 정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어요. 마이크에서 내려오자 방 안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멋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많은 새로운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부는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었고 다른 이들은 일자리 찾기나 영어 배우기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몇몇은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한 젊은 여성이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길 잃고 두려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제 모든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호와 정우 그리고 저는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행사와 옹호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잘했어. 윤호가 옆으로 껴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 정우도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씩 변화를 만들고 있어. 피곤하지만 행복한 기분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일을 하는 이유였어요.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이 승리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모든 순간이 남과 북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북한에서 겁에 질린 재봉사에서 남한에서의 옹호자로 제 삶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했어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도시의 불빛을 감상했어요. 북한에서는 큰 꿈을 꿀 엄두도 못 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하늘 아래서 원하는 만큼 크게 꿈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기회, 새로운 싸움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경험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남한은 저에게 제2의 삶을 주었고 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결심이었어요. 집 문을 열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곳이 이제 나의 집이에요. 내가 선택한 집, 자유로울 수 있는 집. 그리고 매일 다른 사람들도 자유를 찾도록 도울 거예요.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희망과 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요.